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 추운 겨울에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지금 계절에 이렇게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 오신다는 거는,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참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쉬어버려야지, 아니면 오지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좀 막상 오면 그런 대로 재밌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들어오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한 번 더 다지고 또 내가 의도를 한 번 더 내고 그래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한번 보죠. 자,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사는가. 제목은 재밌죠? 주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이 오늘 하는 게 삼자성, 삼무자성,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최대로 유익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사수 과제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1에서 우리가 19선까지 지난번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과제들이 있는데 뭐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알매 순간이 무지의 순간이다. 안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아라. 안다고 생각된 걸 내려놓으라 하면 뭐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아는 게 별로 없다. 무조건 겸손한, 그건 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학회, 세미나, 토론 아니면 뭔가 논쟁 이럴 때 다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냐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차피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식이라 해도, 아른말이라 해도, 식이라고 해도 또 논의를 하고 논쟁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단 갈등이나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내가 굉장히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누군가가 대해서 몹시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질투심이 나거나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감정, 그러니까 불편한, 불건강한 내 마음의 감정 이면에, 밑바탕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 그때 그걸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종자는 조건을 만나면 항상 싹을 틔울 수 있다. 현재의 반복되는 갈등이 과거의 평유, 저장식의 파도다. 이게 뭔 소리냐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다 내 몸이 저장하는데, 자, 뭘 경험하든지 다 저장되고, 그 저장된 건 종자로 저장되면서 항상 조건이 맞아지면 싹을 틔울 수 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거요. 현실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누군가와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반복되는 갈등, 예를 들어 뭐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친구간이나 동료간이나 뭔가 반복되는 갈등이나 반복되는 어떤 싸움이 있고 반복적인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게 지금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과거의 폭력, 그러니까 과거 저장식, 내 안에 저장된 어린 시절부터 또 전생부터 내 안에 저장된 어떤 습관적인 에너지, 종자들, 그런 것이 지금 이 내하고 같이 있는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터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냥 어떤 조건이 돼서, 그게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바깥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변의 뭐 때문인지,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뭐예요? 어우러진 거겠죠. 그래서 지금 터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굉장히 과하게 뭔가 흥분하고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시도해봤자 뭐예요? 또 싸우고 갈등하고 더 흥분하고 뭔가 해결이 안 나는 것, 더 그리고 뭐예요? 점점 더 폭발적으로 되는 것들은 현재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원인은 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과거의 그런 습관적인 에너지, 종자 그런 것들의 뭐예요? 반복이요. 하나의 이 저장식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심할 때는요, 그 사람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내 이전에 어릴 때의 경험들이 많이 개입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치유는 느낌과 감정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해라. 생각과 감정을 손님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뭔가 현재의 내 관계에 위협을 주거나 현재의 내 삶에 내 어떤 현실에 굉장히 어떤 위협이 되는 불공정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이런 생각과 감정을 날 찾아오는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손님을 잘 대접해봐라. 이런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물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네, 괜찮습니다. 우린 이걸 한꺼번에 다 기억하거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한 찰나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하시면 그것이 생각보다는 그 파장이 굉장히 길게 가면서 뭔가 우리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었고 우리 어떤 의식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내 안에 투사, 두려움, 질투,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눈 감고 살으라든지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앞만 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내가 바깥이나 현상이나 인간관계에서 볼 때 유난히 질투가 나거나 부러움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럴 때는 뭐예요? 요거를 한번 떠올리시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어진 어떤 종자나 내 안에 있어진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바깥에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로 자각을 할 때 뭘 자각하면 좋을까요? 가장 불건강한 요소, 심리적 상태를 자각한 게 어디 8식 중에 어느 식이죠? 7식. 네, 좋습니다. 7식이에요. 바로 4번네요. 아마나의 악연아치. 그 부분을 한번 봐봐라. 나의 견해. 아니면 뭐예요? 나에 대한 자만심, 우월감, 열등감, 아니면 내중심적인 사랑, 아치, 아니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자각을 해봐라. 다섯 번째요. 행복을 원하면 선한 의도를 배양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수행해서 보리심, 그죠? 발언, 서원, 원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탐진치, 삼독심을 이거를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난 탐욕을 안 내야지. 뭐 화를 안 내야지. 불가능합니다. 탐욕은 수시로 일어나고 화도 수시로 일어나고 우린 또 수시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탐진치, 삼독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요.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의도를 내가 항상 좋은 의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라. 그게 보리심이고 원력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탐욕이 전환이 되는 거죠. 원력으로, 서원으로 전환. 내가 탐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난 안 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살겠다. 그거는 아주 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쓰고 나누라. 이게 우리 중생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겐 더 현실적으로 더 실천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왜? 결국에는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실용적인 비효과적인 연습이나 수행이 될 수 있어요.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도 화가 수시로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끊임없이 선한 의도를 배워. 어떻게? 늘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저 사람이 좀 더 편안하기를 늘 내가 선한 마음을, 건강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실용적이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죠. 제가 예로 들었나요? 그냥 그 엘리베이터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 때 사람들 표정이 이러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아우 편안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하고 또 우문사 거기 사리암 올라가는 그 산책로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분이 행복해지셨으면 한 마음을 가졌더니 알게 모르게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분들도 나에게 인사를 하고 서로 친절해지더라. 근데 기분이 좋아지죠. 6번째입니다. 모든 관계는 나의 식과 너의 식의 만남이다. 미움, 사랑이 다 나의 마구니와 너의 마구니의 부딪힘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식이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직 식이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다 나의 식과. 근데 오직 식뿐인데 우리가 이런저런 팔식의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나하고 너하고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 전체적인 그런 너와 나의 만남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보통은 뭐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만나면 나의 식과 너의 식의 만남이다. 바꿔 얘기하면 내 마구니와 너 마구니가 만난 거다. 사랑을 할 때도 미움을 할 때도 결국 마구니와 마구니의 부딪힘일 뿐이다.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만난다는 거는요. 한순간의 만남으로 인해서도 우리 온몸이 전율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초월적인 자아초월적인 그리고 우리 에고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온몸이 전율을 하거나 감동적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온전히 기뻐지는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면서 기뻐지는 그런 통합된 전체적인 그런 만남이 되지 부분적으로 일부분끼리 만나서 거기에 치우쳐지지를 않는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끔씩 가서 싸우거나 가끔씩 가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올 때 그래 네 마구니야 내 마구니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셔요. 그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기보다. 7번째입니다.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이고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는 이치를 지금 이 63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네가 어떻게 알고 뭐 내가 아는 거 이렇게 따지고 머리 아프게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듣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칠식이 엄청나게 지금 작동을 해서 지금 주장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칠식과 칠식은 부딪히면 치열하게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칠식을 고요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이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8번째, 성격, 인격의 완성은 종자개량으로 시작한다. 이해되셨죠? 끊임없이 내 이전의 경험이 어떤 조건에서 나올 때 내가 그 사실을 자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종자가 뭐예요? 새로운 종자, 자각한 그 종자가 다시 저장되면서 이전의 종자는 쭉정이가 된다. 그러면서 개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어쩌면 좀 시간이 제가 복습 시간을 좀 길게 가져서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지난주 수업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한번 좀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체에 대한 사진과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음을 경계, 친소 없이 너그럽게 쓰고 싶지만 때로는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된다. 현실과 이상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진제, 속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네. 지난번에 왜 천체에 대한 우리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좀 감명이 됐나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그거를 내세우기에 참으로 가끔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죠. 내세울 때만 초라해지지 안 내세우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우리 존재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것 앞에서 내가 작기 때문에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거대함이나 이 전체를 모르고 너무너무 나를 내세울 때 그럴 때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실상 자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좀 가까운 사람, 뭔가 좀 현실적으로 뭔가 그렇게 100% 완벽한 평등하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내가 100% 평등해야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네 자식이나 똑같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똑같이 하면 이게 평등이다,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본인 자식을 더 아끼고 더 귀엽게 하니까 뭐예요? 내 자식은 굉장히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속과의 인연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 역차별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아프거나 필요할 땐 결국은 속과의 인연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도 역차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지인제와 속죄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 우리가 왜 젊어서 현실과 이상의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한 적이 있었죠, 한 번쯤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사실은 탱고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다, 베스트 프렌드래. 저도 젊었을 때 10대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은 뭔가 더럽고, 뭔가 인간 차별이 심하고, 뭔가 뭐예요, 맞지 않고 불평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그런 평등한 이상적인 깨끗한 그런 거에 대한 추구를 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 공부를, 저는 중간을 뭐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만 딱 기억하는 건 하나예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있다. 진리에도 절대적 진리는 우리가 어떤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공하며 지인여이며 평등하며 그런 거지만, 상대적 진리란 건 이 현실 세계예요.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뭐예요, 오염되고 뭐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어떻게 해도 우리의 삶의 조건 자체가, 중생의 삶 자체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도 인정이 돼야 돼.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어떻게 찾겠냐 이거죠. 현실을 통해서 이상을 보고 본질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갈등의 관계,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통합의 관계요, 서로 보완의 관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옆에 제가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서로가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보완의, 통합의, 서로 그런 영지적 관계다. 경쟁도 거기에 70만 빠지고 나면 경쟁이 굉장히 건강하고 의욕을 주죠.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진죄와 속죄를, 현실과 본질, 이상을 같이 동시에 두 개를 보는 게 중도라는 거죠. 한 개만 보고 거기 집중해서 가면은 치우치게 돼요. 진죄에 너무 치우치거나 속죄에 치우치거나, 그러면 둘을 놓치는 거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어느 한 개를 봐서는 안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다. 이렇게요. 문제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직 식뿐이라고 했는데 식의 속성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오직 식뿐이다, 이게 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갔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래도 뭐 관계없어요. 우리는 한 시간이면 이 시간에 그냥 필요한 생각이나 공부를 하고 가면 되니까, 끝없이 강활한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우리 내면의 식의 세계도 그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다. 조건 따라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봤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라 해도 보통 경전에서. 근데 우리 내면에도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요 다 알고 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조건 따라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규정할 수가 없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황이 바뀌면 바뀌거든요. 우리 옛날에 IMF 때 엄청 겪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힘든 경험을 많이 했는 분도 많고, 평소에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감. 그게 아니라요, 그분이 배신하고 싶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칠식이 엄청 작동합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배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상에 대한 거, 이런 인연에 대한 거, 연계에 가는 걸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나를 극단으로 몰지 않고 위험에 나를 내몰지 않고 항상 그 여유롭게 예상치 않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건 따라 펼쳐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내가 모르는 거는요, 없다고 하는 거는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어지면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모든 소설 한번 잘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순수한 사랑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빨리 죽어야 돼. 만약에 끝까지 오래 살면 그 사랑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온갖 걸 다 겪죠. 사랑 아닌 거.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경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소설을 조금 읽고 뭐 무슨 사랑 이런 게 근데 정말 그렇다. 왜? 조건이 상황이 그렇게 되게 된다. 왜? 우리는 조건 지어진 존재거든요.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하지가 않다. 항상 변한다. 조건 따라서.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굉장히 나쁜 거 아닌가? 조건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실이라는 진리예요. 현실의 이 상황이에요. 조건 따라서 지금 겨울이죠. 또 해가 멀어져서 춥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그런 거지. 조건 따라서 저 사람이 변하는 거고 저 사람 조건 따라 저 사람이 또 날 좋아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극단적으로 거기에 많이 집착하거나 매일 일이 아닌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집착 안 하고 안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가을이 좋긴 한데 뭐요? 좀 있으면 겨울 올 거니까 나 이 가을이 싫어. 안 좋아해. 그건 아니죠. 오히려 겨울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내가 언젠간 죽을 거니까 이 삶이 너무 무섭고 싫다.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유한의 어떤 삶,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더 소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명상이 그런 우리에게 효과를 주죠. 자, 20송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모조모로 치우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된 온갖 종류의 관념,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치우쳐서 계산하고 집착해서 생겨난 것에는 자성이 없다. 뭔 소리냐? 그럼 조건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모든 것이 도대체 날아가는 존재 인간이 도대체 어느 만큼을 갖고 있냐? 그런데 그 수도 셀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따져보면 딱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요모조모로 치우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누가 치우쳐서 계산할까요? 80 가운데 70. 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요모조모로 치우쳐서 계산은 누가 하냐? 70이 한다. 뭘로요? 4번 내로 한다. 아마나의 악연아치로 한다. 이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화가 날 때, 누구랑 갈등할 때, 분노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엄청 괴로울 때 아마나의 악연아치에 꼭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칠식이 하는 거다. 요모조모로 치우쳐서 계산을 한다. 자, 이거 보시면 칠식이 뭔지 이제 답이 있죠. 사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량이 계산하고 뭐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칠식이 계산했어요. 계산된 온갖 종류의 관념, 개념을 만들어낸다. 누가 만들겠어요? 이번에는 크게? 괜찮아요. 육식. 네, 맞습니다. 네, 틀려도 괜찮아요. 계산은 칠식이 하고 그 행동의 실천은 누가 한다고요? 육식이 한다. 예. 그 육식이 하는 건데 육식은 특징이 뭐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인식 주체는 6종류가 있다.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분별을 어떻게 뭘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랑, 정의, 무슨 주의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칠식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육식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 사랑 때문에 엄청 싸우지 않나요? 사랑 때문에 엄청 싸우죠. 정의 때문에 맨날 싸우죠. 인류 역사가 싸우잖아요. 정의란 이름으로 죽이고 살리고. 게다가 무슨 주의, 이념 맨날 싸우죠. 왜?
주의나 정의나 사랑이나 무슨 이념 이면에는 항상 뭐예요? 칠식이 시킨다. 사주한다는 게. 뭘로? 아만 아의 악연 아치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예요? 정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란 이름으로 주의 무슨 이즘이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무슨 주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개인과 개인이 싸울 수. 그래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칠식이 그렇게 사실은 이런 이름은 육식이 이름을 개념을 만들었지만 간념을 만들었지만 진짜 뒤에서 작동한 건 누구라고요? 시킨 거는 칠식이다. 근데 그 칠식의 주된 작업이 오로지 여러분 생각나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근본 번뇌, 수번뇌, 번뇌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칠식이 시키는 게 마지막에 딱 한 개 있는 게 해, 지혜 있는데 그것도 이 번뇌로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칠식의 그걸 받아서 싸운다. 그렇게 치우쳐서 계산하고 집착해서 생겨난 건 자성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민주주의나 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이런 이름으로 많은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거기에 엄청나게 투쟁하거나 아주 그냥 싸우고 했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쟁하고 생을 걸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 있을 때 그 임신 중절 그 블랙리스트가 이제 떤 거예요. 임신 중절에 대해서 임신 중절이 아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주는 거 중절 맞죠? 그거는 살인이다. 이런 거가 주장을 하면서 그 블랙리스트가 떴어요. 어느 병원에 무슨 의사 어디가 이런 중절을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흥분한 한 젊은이가 그 병원을 습격을 해갖고 의사도 죽이고 간호원도 죽이고 아무튼 난리가 난 사건이 아주 20년도 더 됐네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뜻을 생각해 보세요. 임신중절은 살생이다. 살인이다. 그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극단에 가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의사도 죽이고 간호원도 죽이고 저거는 애문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뭐가? 치우쳐서 계산하고 집착하고 생겨난 게 이런 경우에 극단에 가면 그렇게 치열하게 나빠져요. 주의는 사랑이었지만 정의였지만 그 정의가 평등이었지만 그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실체가 없는 거에 실체가 없는 줄 모르고 뭐예요? 거기에 그 집착해서 일어난 거예요. 계산 치우쳐 계산하는데 집착 안 하면 괜찮은데 집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 왜 이런 거를 지금 이 20성의 셋진보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어요? 우린 다시 첫 번째 시간 돌아갑니다. 불교의 가장 실용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요익 중생, 중생을 이롭게 한다요. 이고등락, 괴로운 중생을 뭐예요? 도움을 주고 해방시켜준다. 이해되시죠? 네.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타자를 이롭게 한다. 이런 거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익 중생도 잊어버리고 이고등락도 잊어버리고 근본적인 어떤 가치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또 끝없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가르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셋진보살 굉장히 실용적인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난해한 관념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을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심플하게 왜 고통하는지 고통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무수히 조건 따라서 끊임없이 온갖 수많은 셀 수 없는 이 무한의 바깥의 이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우리 내면의 정신세계도 무한히 깊고 넓고 끝이 없는데 그래서 그 감정이며 생각이 셀 수가 없지만 무량한데요. 그러나 크게 구분을 한다면 세 가지다. 그중에 한 개가 변개종 소집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보셔요. 계산하고 집착해서 만들어진 심상은 마음 바깥 존재하지 않는다. 이 뭔 소리냐? 칠식의 영향을 받은
제6식이 전 5식도 없이 단독으로 작동한다. 그게 뭐예요? 무슨 주의, 이념, 정의, 사랑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치열하게 집착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은요. 거북이 털, 토끼 뿔처럼 이름은 있으되 개념이나 관념은 있을 때 실체는 없다.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상해 무자성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또 나올 거예요. 뭔 소린가 그냥 너무 깊이 생각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들어보셔요. 자, 그러면 이 식이라고 대해서 오직 식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식의 두 번째 특징 속성은 뭔가? 두 번째는 21송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감각 대상을 의지해서 생기는 것의 자성은 분별하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의타기성의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을 계산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생겨난다. 이 말도 아주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서 항상 요익 중생 이고 등락 자리 이탈을 잊지 않으면 이것도 아주 쉽게 풀려요. 왜 괴로운가를 생각하면 자, 첫 번째 대상을 의지해서 생기는 것의 자성은 분별하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대상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거 그게 뭐죠? 80 가운데 어느 식의 작용이냐? 어느 식 같아요? 분별하는 인연에 의해서 분별은 딱 떠오른 게 뭐죠? 육식이에요. 근데 대상을 의지해서 된다. 앞에 거 병계소집성은 대상이 있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나 정이나 뭐 할 때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저 등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대상이 우리 바깥에 없어요. 그래서 심상이라서 마음이 만든 거다.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신이 제가 하늘 믿을 때는 신이 저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부처님을 또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또 언젠가 또 부처님 안 믿으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알라를 믿게 되면 알라 신이 나한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느 날 나는 알라를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알라는 내 인생에서 없어진 거예요. 왜? 바깥에 내 안입이 설 신으로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육식이 전 오식이 의지하지 않고 생겨나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의타기성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냐 하니까 표상인데 앞에 거 병계소집성은 심상이라고 그랬어요. 7식의 영향을 받은 제6의식이 전 5식을 분변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거 대상을 의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새끼줄을 아까 사랑, 정의 이런 거 뭐가 바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요. 왜? 검증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 사람 각각마다 다 달라요. 검증이 안 됩니다. 정의 다 달라요. 검증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새끼줄을 뱀으로 오해한 경우는 뭐예요? 뱀을 내가 착각을 했는데 착각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가서 봤더니 새끼줄이더라. 근데 저 구름을 보고 저 구름은 어리석어, 저 구름은 자유야, 저 구름은 슬퍼.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진 않아요. 왜? 바깥에 구름이 있으니까. 증명이 가능해요. 저 바깥에 우리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게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하게 죽도록 싸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또 운문사에 달 드러났는데 어느 날 제가 눈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 그렇게 원래 눈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쭉 나와서 도량을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 갑자기 달이 뭐가 이렇게 막 희미하게 뭐가 낀 것 같이 저 달이 정말 오늘 좀 독특하네. 선이 선명하지가 않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스님이 아니 저 달이 내 눈에는 굉장히 선이 선명하고 모양이 분명한데 왜 스님 그러냐. 꼭 달무리 같이 그렇다. 그래서 봤더니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아쿠나 싶어서 다시 안경을 가져와서 끼고 딱 봤더니 선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둘이 치열하게 싸우진 않아요. 왜? 달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정의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사랑, 정의 이런 거. 사랑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아시죠? 21송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의타기성인데 세 번째 보셔요.
그러한 의타기성의 원성실성은 이것도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병계 소집이라는 게 뭐였다? 칠식이 육식한데 시켰는데 그 칠식이 육식한데 시켜서 뭐예요? 마음이 개념으로 언어로 만들어낸 건데 바깥에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의타기성은 뭐예요? 칠식이 육식한데 시키긴 했지만 육식이 볼 때 뭐예요? 우리 눈, 귀, 코, 혀, 몸으로 경험 가능한 지각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로운 구름, 뭐 화려한 장미, 순수한 백합 이런 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 의지해서 전오식이 안입이 설신까지 해서 보고 칠식이 시켜서 이상하게 왜곡해서 착각하는 거다. 그렇지만 아예 오식으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이지도 않는 걸 칠식이 시킨 경우는 요모조모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언어로 개념으로 만든 거다. 토끼, 뿔, 거북이, 뭐 털, 뭐 사랑, 정의 이런 것처럼요. 자, 그런데 원성실성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뭐냐니까 의타기성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의존해서 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의지해서 이게 병계 소집, 집착을 하고 계산하는 것이 빠지면 사실은 이게 진실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원성실성,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이런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칠식이 육식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전오식은 없어. 그럼 뭐예요? 병계 소집. 근데 전오식이 눈으로 보고 칠식이 시켜서 삐딱하게 왜곡해서 봐. 그건 뭐라고요? 의타기성.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타기성을 뭐예요? 칠식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원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칠식이 작동을 안 하는데 우리 눈, 귀, 코, 혀, 몸으로 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원성실성이다. 여기 나오죠. 칠식이 작용을 안 해. 근데 육식은 작용을 해. 사실 이걸 분별지라고 해서 이거 엄청 수순한 아주 지혜로운 지혜입니다. 분별을 하기는 하는데 칠식이 안 시키고 육식이 지 혼자서 분별을 해요. 그런 건 분별지라고 해서 이건 지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원성실성은 의타기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대 의존의 의타기성과 다르지도 않고 뭐요?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상무와 공과 마찬가지로 원성실성을 보지 못하면 의타도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아까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식이 작동을 안 하면 원성실성이 곧 의타기성이에요. 그런데 칠식이 작동하면 뭐예요? 의타기성이 뭐예요? 병계 소집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칠식이 작동하지 않는 순수한 의타기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기 뭐 플러스하고 뭐 이꼴하고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제 얘기만 듣고 가셔요. 20소. 이 뭐 또 얘기해놨네. 원성실성 이 같은 말을 제가 또 해놨네요. 아집 법집을 떠난 것이 아공복공이다. 원성실성이라는 건 칠식이 작동 안 한다니까 뭐죠? 사번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마나의 악연아치. 그러니까 아집도 없고 법집도 없다. 그래서 뭐예요?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이 같은 성질이 된 거예요. 왜? 칠식이 작동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불교에서 무아를 강조하는가? 무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칠식이 작동이 되면 그때부터 온갖 희왕찬란한 우리의 마음 작동이 일어나서 싸우고 갈등하고 온갖 없는 것이 만들어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보태드릴게요. 건강한 마음은 뭐예요? 의타기성에 뭐가 없어야 돼? 칠식이 작동을 안 해야 된다. 불공한 마음은 뭐죠? 칠식이 작동을 하면 병계 소집이 된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사번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사번뇌가 작동이 안 되냐? 내 사번뇌가 작동이 안 될수록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뭘 체크해라? 아마나의 악연 아치를 체크해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